주사 한 대만 주면 됩니다. 통증을 없애준다던 주사. 그런데 갑자기 마비가 생겼답니다. 이쪽으로 봐, 한쪽 봐. 눈, 팔, 다리.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주사 사고.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가벼운 어깨 결림 증상 같은 걸 가지고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를 찾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화면 보고 나니까 함부로 시술 받아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자, 사연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명절 이후에 어깨 결림으로 신경외과를 찾은 5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예. 신경 차단술이라는 시술을 받은 직후 의식을 잃었고 결국 왼쪽 눈과 팔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게 된 사연입니다. 자, 생각지 못한 장애가 생긴 이후로 집안일은 온전히 남편 몫입니다. 옛날에 물도 한 번도 안 떠마시는데 다 떠다도 됐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나니까 한차 강하고요. 아예 마비돼버린 왼쪽 팔과 손엔 뜨거운 것이 닿거나 꼬집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데요. 재활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여기가 내가 식당 일을 해요. 근데 왼쪽이니까 칼질을 많이 하니까 저리 써도 이렇게 아파서 간 거지요.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었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 종종 저리는 수준이었는데 의사도 아내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네요. 디스크 협작 조금 있다고 뭐 엄중하지 않고 협작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 디스크 진단을 내린 의사. 그런데 갑자기 주사 얘기를 꺼냈답니다. 이제 물리치료 뭐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사실은 간 거거든요. 주사 한 대 맞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주사는 신경 차단술이었지만 주사 한 대라는 설명에 단순 근육 주사라 생각한 아내는 갑자기 목에 주사를 맞고서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답니다. 여기에다 넣었는데 어쨌든 주사기 들어가자마자 붉은 불이 그저 내 앞에 막 큰 불이 막 불덩거리 막 나타나면서 온몸이 전기 때리는 것처럼 전기 때리도 그렇게 때리는 그 느낌 말을 못해요. 그다음에 그러고는 뭐 정신이 잃었으니까 기절을 하신 예, 거예요? 예. 그게 몇 시간 후에 깨어난 거예요. 예. 약 2시간 뒤에 깨어난 아내의 왼쪽 팔과 다리는 마비돼 있었습니다. 나는 팔이 없는 것 같아서 팔을 만져본 거예요. 뜻하지 않은 시술과 갑작스런 장애. 하지만 여전히 부부는 그 영문을 모른다고 근데 말합니다. 그 주사 맞은 게 뭐라고 하셨죠? 신경 차단술. 이게 어떤 주사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그것도 몰라. 지금 저도 그것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 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무섭거든요.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박사님. 예, CG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근골격계가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중심인 척추가 있겠고요. 척추 중에서도 경추, 목뼈는 7개의 뼈가 토막토막의 뼈가 블록처럼 쌓여 있고요. 이 문제가 되는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제 같은 것들을 직접 여기 투입하는 그런 예. 시술을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함부로 막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결국은 함부로의 문제인데요. 예.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물리치료나 자세교정, 진통소염제, 근위환제 같은 걸 복용해 보면서 예.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다만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예. 그러면 초기에도 사실 고려할 수는 있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2차 치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목 디스크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흔히 우리가 디스크 하는데 예. 정확하게는 수핵 탈출증이고요. 예.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요 목뼈를 확대해서 보면 토막토막의 척추뼈가 물렁뼈에 물려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7개의 뼈를 우리가 경추, 목뼈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요 물렁뼈가 뒤로 물러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깨나 팔, 손 이런 데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방사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런 질환을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라고 하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추핵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건가요? MRI에서 예. 목 디스크가 확실히 보였다 그러면 통증이 심할 경우는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MRI 사진 옆으로 놓고 찍은 겁니다. 이게 경추뼈고 예. 가운데 까만 부분이 이게 이제 척추신경이고요.
이 부분이 살짝 눌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충분히 신경 차단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통증이 심하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됐을까요? 시술 전후에 예.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찍은 MRI입니다. 예. 가운데 까매야 될 척추가 약간 하얗게 보이는 데가 있죠. 예, 예. 이거는 뭐냐면 약물이 척추신경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에다가 주사 바늘을 찔러서 약을 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약을 뿌려서 예.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건데 예. 실수라고 보죠. 어허. 여기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약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예.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척추 질환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신경 차단술이 널리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신경 차단술 받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치료 목적,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다는데 화면을 보고 정확한 부위에 바늘을 꽂아서 시술하는 거죠. 자, 신중한 만큼 마비와 같은 합병증은 드물지만 사전에 환자의 이해를 구하는 건 필수랍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네, 이런 시술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자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보통 시술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그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부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답니다. 어떤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이렇게까지 이런 정도가 있었다면 저희도 안 했겠죠. 시술 전 동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의사의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거 주사 맞으면 사인은 해야 된다면서 그래 그냥 주사 맞으면 사인해야 되는갑다 하고는 그냥 사인하고는 결국 소송을 제기한 부부, 과연 이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동의서에 수술하기 전에 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물론 당사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네. 이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동의서를 한번 보시면요. 예. 자, 동의서 내용을 보시면 시술 및 치료 위험성 및 합병증, 출혈, 감염, 일시적 마비 이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영구적 마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는 척수신경 손상의 가능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다 사인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더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단술 자체가 예. 척수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어허, 예. 좀 전에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0.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고 환자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의서 안에 척수신경을 건드려서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예. 그러면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동의서 기재 내용 자체는 예.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 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 동의서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예.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한다는 거지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면제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신경 차단술 중에 신경 손상을 가한 거기 때문에 시술상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 의무 위반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부작용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피해 사례가 이렇게 분명히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신경 차단술 받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시술이 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의료보험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가가 워낙 저수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보험 치료라든가 이런 시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 것이 경향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어떠한 본인의 노력이나 이런 그 시간이 지나는 치료보다는 즉각 뭐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술에는 모든 처치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치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병원에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시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주사 한 대 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생각해서 의료진도 그리고 환자도
모든 의료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